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드디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은 첫날부터 화려했죠. 대장주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10% 떨어지고 나스닥이 3% 넘게 내리면서 시작했습니다. 8월이 첫날부터 블랙 먼데이로 시작했었는데 9월도 첫날부터 블랙 튜스데이로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관건이죠. 지난달 블랙 먼데이를 발생시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실업률이었죠. 그래서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패닉셀을 불러왔었는데요. 역대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에 결국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하겠죠. 만약 이번 달에도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오른다면 그땐 다시 시장이 발작 버튼을 누를지도 모릅니다. 특히 9월은 시장이 발작 버튼을 항상 옆에 끼고 지내는 달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9월은 대부분의 위험자산 시장의 최악의 달입니다. 증시는 모든 달 중에서 9월이 가장 안 좋았던 게 주식시장의 역사죠. 이유야 여러 가지가 거론되긴 하지만 증명된 건 없고요. 중요한 거는 하여간 9월은 안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도 평균적으로 9월이 가장 안 좋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9월보다 8월이 조금 더 안 좋았긴 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달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겁을 먹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투자 격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다. 방금 9월이 최악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9월이야말로 바닥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 주식 시장은 9월을 최악으로 해서 이후 이어지는 10월, 11월, 12월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는 최고의 시기를 겪습니다. 최악의 시기 바로 직후에 최고의 시기가 뒤따라오는 건데요. 실제로 바로 2년 전 지긋지긋했던 그 약세장의 종지부를 찍고 상승장으로 전환되었던 시점도 10월부터고요. 그 이후로 1년 내내 계속 올랐었죠. 그러다가 한 번 큰 조정이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바닥에서 방향을 튼 시점도 마찬가지로 10월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심한데요. 9월은 작년에 플러스를 기록할 때까지 무려 6년 연속 하락했던 최악의 달입니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5%에 달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인 10월이 일명 업토버로 불리는 비트코인 역사에서 최고의 달이죠. 무려 11년 중에 9번이나 상승했던 최고의 달입니다. 8, 9월을 포함한 3분기의 실적이 압도적으로 최악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분기는 반대로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평균 상승률이 3달 동안에만 무려 90%에 달하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야 할까요? 10월부터 오르니까 그때 오르고 나면 그때 사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최악의 시기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다들 무서워서 도망칠 때, 그때가 탐욕을 부릴 때죠. 워런 버핏의 명언은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95%의 사람들이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하면 돈을 법니다. 사람들이 던질 때가 최고의 매수 시기인 이유죠. 비쌀 때 산 사람들은 싸지면 팔고 비싸지면 다시 삽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동안 장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신나게 축적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정점에서 이제 소문 듣고 달려든 불나방들에게 대량으로 매도를 했죠. 그러다가 블랙 먼데이가 딱 발생하고 가격이 급락하자 급격하게 다시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다시 팔까요? 다음 불나방들이 몰려오는 시기에 팔겠죠.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투자 시장의 슬픈 역사입니다. 자, 이제 최악의 달인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악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최악이라는 말 그 자체에 답이 있는데요. 더 나빠질 일보다는 더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온 게 시장의 역사입니다. 주식이든 비트코인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6개월 동안이나 조정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겹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조정이 무려 1년이나 이어졌었습니다. 그래도 사이클은 끝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의 이 횡보도요, 멀리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납작한 점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뭐 너무 납작해서 남자분들 군대에서 먹던 군대리아 패티가 생각날 정도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클은 여전히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의 정확히 평균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8배가 올랐고, 지지난 사이클은 이 지점에서부터 30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늘 잊고 사는 부분이지만요,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원래가 후반부에 모든 걸 한 번에 터뜨리는 포물선 상승 형태를 띱니다. 그게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비트코인 사이클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이저 1호가 찍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을 아시나요? 태양계의 먼 외곽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인데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점 하나에 지금도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수백억 명의 사람이 살다 갔겠죠? 수많은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눈앞에 들이대고 보면 정말 지구는 너무너무 넓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해 보이는 것도 멀리 놓고 보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마치 멀리서 본 미국 주식 차트나 비트코인 차트처럼 말이죠.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먼 곳을 보십시오. 제 첫 번째 책인 돈의 규칙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뭔가요? 돈이 생길 때마다 좋은 자산을 사서 계속 보유하면 됩니다. 모든 부자들은 이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